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라도 땅 나주고을에 이생이라는 머리는 조금 나쁘지만 젊고 잘생긴 데다가 솔직한 성품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 새로 부임하는 전라 관찰사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하여 이생이 친구 두세 명과 함께 전주로 갔다. 사람들이 몹시 붐볐으므로 인파 속에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이생은 혼자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이생은 실내를 무릅쓰고 길가에 있는 한 여염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였다. 그 집은 사랑이 비어 있고 중문은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아름다운 부인이 불쑥 나오더니 중문 안에서 꾸짖었다. 어떤 사람이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불쑥 들어왔나요? 비를 피해 쉬고 있었소이다. 그 부인은 문틈으로 자주 내다보다가 조금 후에 중문을 열고 서서 말했다. 바깥 사랑이 춥고 누추하니 안채 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이생이 그 말에 따라 들어가니 부인이 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방은 겨우 한 길쯤으로 비좁아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부인이 물었다. 사는 곳은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시오? 이생이 대답했다. 그러자 술상을 차려와서는 술을 권했다. 비가 와서 응달이 지고 차니 이것으로 몸을 덮이시지요. 이생이 받아 마셨다. 부인이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비님이 이리 고우니 부인도 미인이겠지요. 또 한참 동안 곁눈질하여 보다가 웃었다. 남자의 얼굴이 이처럼 잘생겼으니 내외분이 서로 사랑하겠어요. 또 웃으며 금실이 좋아서 외도를 해보지 못하셨지요. 하고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대개 계집종들은 필시 눈에 열이 나서 상사병이 생겼겠어요. 이처럼 제잘거리며 애정을 화제로 삼아 여러 가지로 희롱하였으나 이생은 다만 물음에 답할 뿐이었다. 부인은 머리를 숙이고 한참 동안 얌전히 있다가 말하였다. 오랫동안 옷을 입은 채로 잤더니 이가 무네. 그러고는 일어나서 저고리 앞깃을 풀어 뒤집어서는 이를 찾는 신용을 하였다. 백설같이 뽀얀 가슴을 드러내고 치마의 말기를 약간 늦추니 매끄러운 젖이 몽실몽실하게 튀어나왔는데 보드랍고 붉은 젖꼭지가 약간 봉긋하였다. 그녀는 손으로 젖가슴을 긁으면서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아이 가려워, 아이 가려워. 이생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언하고 말았다. 젖이 참 아름답소. 부인은 재빠르게 옷깃을 여미고 생긋 웃으며 말하였다. 아름다우면 어찌하시려. 어찌하실 건데. 이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후에 비가 개무로 몸을 일으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지나서 이생이 여러 친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번 날 전주의 한 여염집에서 비를 피했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다만 어떤 젊은 부인이 있다가 나를 맞이하여 방으로 들어갔다네. 술을 따라주더니 내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옷을 벗어 이를 잡는 신용을 하더군. 매우 해괴한 일이었어. 하지만 부인의 젖가슴 하나는 혼자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 한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 부인이 아양을 떤 것은 자네와 사통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네. 그제야 이생은 환하게 깨닫고 손뼉을 치며 탄식하였다. 과연 그렇군. 과연 그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네. 사람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이생은 잘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고지식하고 어리석었다. 그렇지만 여인이 혼자 있는 집에서 나올 줄을 모르고 앉아 있었던 데서도 이생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동무들이 그를 비웃어도 함께 웃을 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이생의 부인이 분명히 무슨 야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랑과 실갱이하던 중 이생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이다. 소문을 듣고 지압이 얼굴에 상처를 낸 부인을 잡아온 고을원이 그 이유를 물었다. 지아비가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그 여인의 젖가슴만 보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가 옷을 벗고 젖가슴을 내다보이면서 유혹하는데 식충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이래 전말을 밝히는 도중에 신랑이 자꾸 거짓말을 해서 흥분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아비의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고을원은 화를 내 꾸짖으며 말했다. 나라에는 엄연히 삼종지도가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국법을 없이 여기느냐? 이생이 그 모습을 보니 도리어 아내가 불쌍하였다. 그래서 뜰 아래 나아가 아뢰었다. 저의 얼굴에 난 상처는 집에 문짝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리 된 것입니다. 아내가 할퀴어서 생긴 것이 아니옵니다. 마침 고을원의 부인이 창틈으로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단둘이 있는 방에서 지아비가 남의 여편네 젖가슴을 보았으니 그 아내가 지아비를 할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 이른바 관장이란 사람이 저렇게 잘못 판단하니 가히 절통하고 한스럽구나. 고을원의 아내는 울분을 이기지 못해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줄도 알지 못했다.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은 고을원은 즉시 아전에게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했다. 만약 이 송사를 듣고 저 여인을 엄하게 처벌한다면 우리 집 문짝도 넘어질까 두렵구나. 초시에 급제한 이생이 동무 6사람과 더불어 회시에 응시하려고 무리를 지어 한양에 올라갔다. 그를 잘 모르는 이생이었지만 동무들이 써준 시험지를 받아서 우연히 초시에 급제하였기에 그도 일행을 따라 나섰다. 이생은 이번 회시에서도 답안을 쓰고 제출하는 것을 6 동무가 도와주려니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6 선비가 모여서 서로 쑥덕거렸다. 글을 짓지도 쓰지도 못하는 저런 놈과 함께 식년시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다니 우리만 힘들지 않나? 저놈은 실로 굼뜨고 어리석으니 슬쩍 속여 넘기세 그려. 하고는 6 선비가 앞다투어 이생을 둘러싸고 꼬드기었다. 여보게, 대궐의 시험장은 지방 고을과는 같지 않다네. 꾸짖고 금하는 것이 지엄하여 조금이라도 얼굴빛이 달라지면 목에 칼을 씌운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곳일세. 자네 시험지는 우리가 어련히 정성을 다해 써서 제출할 텐데 호랑이굴 같은 곳에 자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만약 대신 써준 게 드러나는 날에는 그 죄에 가중하기 그지없어 유배까지 간다니 자네 장차 어찌하려나? 이렇게 번갈아가며 달래어 권하는 바람에 이생은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대궐에 들어가자 6 선비는 자기들 시험지만 써서 바치고 이생의 시험지를 으슥한 구석에 몰래 내버리고는 시험장에서 나와 이생에게 말하였다. 자네 시험지는 우리 여럿이 힘을 합쳐 써냈네. 글이 썩 잘 됐지. 내가 마음 놓고 붓을 휘둘렀더니 글자가 획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것만 같더군. 옆에서 여러 선비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글이 정말 잘 되었네. 글씨도 잘 써서 좋은 성적으로 급제할 걸세. 그런데 급제자를 알리는 방이 나붙자 어찌된 일인지 6 선비는 모두 낙방하고 도리어 이생만 급제하였다. 실은 그들 중 한 선비가 실수로 자신들의 시험지를 버리고 이생의 시험지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이생을 속이자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었다. 6 선비는 모두 낙심천만하여 어깨가 축 처졌다. 절망적인 생각을 품은 채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자기들이 한 짓을 아는지라 감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다. 그 뒤 차차 말이 퍼져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모두 의리 없는 친구들에게 하늘이 교묘하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